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결국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좀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했었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좀 어제 이 뉴스로 혼란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전문가가 주는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참여 방법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주제는요, 2030 서울 플랜이라는 서울의 구체적인 미래상이 있는데요. 이 미래상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생활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2030년 서울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신다면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서울 생활권 계획은 무엇일까요? 서울 생활권 계획이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 생활권 단위로 지역 발전 구상을 상세히 담은 도시 계획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생활계획권을 발표하면서 우리 동네 미래발전지도라고 명명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속가능성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수립한 지역별 개발 계획입니다. 서울 생활계획권은 전 지역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구축,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는 총 493개, 실천 전략은 1126개에 달합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은 종합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상세한 계획을 담은 서울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생활계획은 미래 서울을 향해 갈 수 있는 미래지도를 그리며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2030년 서울의 모습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은요, 2030 서울 플랜이라는 목표에 서울의 미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생활권 계획은 그 구체화된 그런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이 구체화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요, 법정 기본 계획이나 이 행정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종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전 지역을 5개 큰 생활권으로 나누고요. 또
또 더욱 더 세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눈다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5개의 생활권 계획은요, 뭐 도심권이라든지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서울을 크게 5개의 큰 생활권으로 나눠서 다시 그 생활권역 내에서 그 생활권역 내에서 지역 생활권으로 소분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의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서울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개의 도심, 7개의 광역 중심, 그리고 12개의 지역 중심을 설정을 해놨고요. 노랗게 설정이 된 부분이 바로 53개의 지구 중심을 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지역,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들을 이런 생활권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면요, 미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성을 가지고 그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등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을 잘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일 시간에 계속 이 생활권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화된 자치구별로 어떤 계획들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년 후에 서울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여러 도시 계획들이 변화라든지 요구들에 있어 수정이 되어 왔지만 결국에는 큰 방향성을 유지한 채 추진이 되어 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께서 매주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도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세미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요, 금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이번 주 2월 1일에도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호재와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절대적인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그 호재가 언제쯤 개통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의 시작을 무료 세미나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라든지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많은 전화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투자로 생각을 하고, 네, 혹시 신길동 SK뷰나 네, 25평대, 네. 예, 아니면 목동 11단지나 12단지 20평대 어느 게 투자가 더 제가 지금 좋을지요? 잘 전화가 안 들렸는데 신길에 있는 SK 보람의 SK 아파트 25평이랑 네. 목동에 있는 아파트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 두 곳을 보고 계신 거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신길과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투자 목적으로 신길 뉴타운하고 목동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 네. 목적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거주도 같이 하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쓸것도 생각을 아, 하고 나중에 다 있긴 개발이 해야 되고 나면 실거주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두 곳의 특징이 좀 만연하게 틀려요. 그죠? 네. 지금 보시면요.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신풍역과 보라매역 있는데 이 신길 뉴타운 SK뷰가 아마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때문에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목동 아파트.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 목적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목동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11단지나 12단지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소형 평수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좀 빠른 곳이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된 곳이잖아요. 하지만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이라는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만 바라보신다면 당연히 목동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 아파트 중에서도 11단지 같은 경우는 20평하고 27평하고 두 개 평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평수 중에는 20평형을 선택을 하시느냐 27평을 선택을 하시느냐 이거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20평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갭 투자로 한 5억 정도가 있어야 아마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27평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요 비용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만을 보신다면 사실은 5억 투자 비용이 작은 게 좋습니다. 재건축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향후 한 10년 정도는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 작은 20평대를 선택을 하신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실거주까지 가미를 하신다면 지금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라면 내부 평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장을 통해서 내부를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신길 뉴타운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SK뷰하고 뭐 신길동 ST움하고 이렇게 새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교통이 굉장히 좋고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을 더 비중을 두신다면요. 목동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 목적으로 더 크시다면 목동 쪽을 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직접 가셔서 더 좋은 것을 한번 선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 가양동 네. 상당 아파트를 2014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계속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시흥동의 힐스테이 아파트에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마곡에 있는 엠벨리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어떤가 아니면은 한강타운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그리고 또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가 계신데 두 곳을 좀 매도를 하고 마곡지구 쪽에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매수해도 괜찮은지 또 매도와 매수 시기까지도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지금 가양동의 한강타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요거를 매도를 하고 마곡의 엠벨리로 지금 입주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한강타운을 가지고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마곡 엠벨리로 갈아타는 게 좋으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한강타운 아파트고요. 그리고 마곡 엠벨리는 몇 단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한 6단지 아니면 7단지를 좀 6단지나 보고 7단지죠? 자, 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마곡이라는 기업 도시가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네. 3분의 2 정도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한 2020년도가 되면 거의 입주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곡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마곡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 한강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14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그랬고 이 엠벨리 같은 경우도 지금 2014년도 6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을 한 그런 단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 가격이.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 생각에는 마곡 쪽으로 갈아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르는 폭 자체를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강타운 2014년도에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3억 4천이요. 3억 4천 대. 자, 3억 4천 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여기가 한 7억대 중반 가죠. 네. 그럼 한 4억 정도는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 그 시점에 2014년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마곡 엠벨리도 가격을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입주할 때.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모르셨어요? 이게 분양가가 4억대 초중반대 분양가였는데 아마 2014년도에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가 한 6억 정도 갔었을 겁니다. 아마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12억에서 13억 정도 갑니다. 여기가. 네. 한 6억 정도가 올랐어요. 여기는. 그죠? 자, 네. 4억보다 6억이 더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마곡이 더 성장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르는 폭 자체가 마곡이 더 크다라고 사실은 보여져요. 그래서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마곡 6단지하고 마곡 7단지하고 보시잖아요. 네.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곡 7단지가 지금 조금 가격이 비싼데 마곡 7단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곡 7단지가 이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곡 나루역하고도 더블 역세권으로 가깝고 직장하고도 가깝고 또 공원하고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이 크게 되지 않으신다면 마곡 7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양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테크잖아요. 네. 지금 비과세가 되잖아요. 4억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차억이 지금 그러니까 발생을 했는데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과세 여건을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거주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그렇죠. 파리 대책 이전에 네. 그 구입을 하셨었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셔도 비과세가 돼요. 예. 네네. 그래서 이 비과세를 활용을 하시고 갈아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이 비과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기회비용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 많으셨던 것 같은데 고민이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마곡지구 쪽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방송 끝난 후에도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질문 주셨던 부동산 중에서 마곡지구,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자,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마곡 엠벨리에 대한 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마곡이라는 곳이 지금 한참 팽창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생활 여건 자체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드렸고요. 아까 그 시청자분께도 지금 가양동 한강타운 아파트 지금 매도 전략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비과세 이 세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테크를 좀 활용을 하시는 전략을 고수하셔라라는 말씀에서 이런 점수와 좀 조언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기 양재동에요. 빌라를 네. 하나 구입했는데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네. 이 용산 쪽에 그 오피스텔을 네. 하나 저기 할까 매수할까 9억인데 살까 막 그게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양재동에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과 또 용산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곳, 보유하고 싶은 곳에 대한 고민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아마 고민 풀어주실 거예요. 통화해보세요. 이사님. 지금 양재동 거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용산 거를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투자용, 갭 투자용으로만 지금 사신 네. 거예요? 네. 아, 그럼 양재동 정확한 지번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254-1. 양재동 254-1. 몇 번지요? 254-1이요. 254-1번지요? 네. 254-1번지. 아,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네. 양재동 위치가 여기네요. 양재동 지금 위치가 이쪽이신데 양재 시민의 숲역하고도 가깝고 바로 양재천하고도 가깝고 바로 학교 초중고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양재동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향후에도 뭐 매도하시기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 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지역이 양재우면 R&D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시죠? 네. 이제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의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곳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연구단지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향후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에 대한 수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여져요. 지금 사실 아니, 근데 9억이거든요. 아, 옛날 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20년 채 되거든요. 한 20년 됐어요? 네. 빌라가? 네. 아, 20년? 그럼 지분이 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땅 지분은 7평 좀 넘고요. 아, 많지 않네요. 20년 된 저기래도. 네. 자,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려볼게요. 지금 20년 된 그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된 빌라를 취득하는 목적은 그 오래된 빌라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이 재개발로 해서 새롭게 아파트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아파트로 변화할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재 R&D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업무 지역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집중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건의 선택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도를 하세요. 오래된 빌라면 아마 사신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새롭게 이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룸 쪽으로 갈아타세요. 투룸 쪽으로 갈아타시고 그다음에 신축 쪽으로 좀 갈아타세요. 그게 이 지역에 맞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걸 매도를 하고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강남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지역을 좀 바꿔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이냐면요. 양재동도 좋지만 사실은 강남의 가장 큰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호재예요. 그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이 호재이기 때문에 이 지역 대치동이나 그 9호선 라인이나 아니면 강남역 인근에 그 롯데칠성 부지 인근에 교대역 이쪽 이런 부분 이런 쪽들의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쪽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용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용산은 지금 용산은 어떤 거를 지금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좀 오래되긴 했어도 네. 오피스텔이 좀 싸게 나와서요. 아, 오피스텔 저렴해서? 네. 그 무슨 동에 어떤 오피스텔이에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한번 보게요. 원효로 지하트인가? 원효로 지하트요. 원효로 일가요. 혹시 번지 아세요? 122 다시 112 다시 예 4요. 4번지? 예. 한번 볼게요. 아, 여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예. 여기에 위치가 남영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이네요. 철길 옆에. 예. 이 오피스텔이 오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크기는 좀 큰가요? 15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예. 15년 됐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그 1.5룸이랑 같은데요. 1.5룸? 예.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억 안쪽인 거. 아, 2억 안쪽?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차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 월세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용산이 개발을 되면은 차익도 보려고 그렇게. 아, 용산 개발을 때문에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결론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1.5룸 작아요. 크기가 작고 오피스텔 15년 됐어요. 지금 당장 수익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월세 수익형 목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이 좀 장기적인 개발이에요. 10년 후를 바라보셔야 돼요. 10년 후에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이 오피스텔이 25년이 됩니다. 그럼 수요자가 많이 들어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목적으로 나중에 차익을 수익 목적을 더 비중을 두신다면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익 목적이시라면 조금 범위를 넓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산의 그 개발은 용산 역세권 개발, 민족공원 개발, 이런 용산 그 미군기지 이전하고 한 개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잖아요. 업무타운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나면 바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될 게 주거단지겠죠. 이 업무타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지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효창동이나 서계 청파동 이 일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후암동이라든지 이 정도가 이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곳들인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남산 경관지구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주로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게 이 서계 청파동이나 효창동 지역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좀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요. 좀 신축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자꾸 좀 오래된 주택을 좀 많이 보시는데 그 가격 때문에 하지 말고요. 그 투자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축 쪽으로 갈아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효로 쪽은 어떠나요? 그러면 원효로 쪽도 괜찮아요. 원효로 쪽도 괜찮은데 원효로 쪽 같은 경우 이제 이 전자상가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네, 더 늦기 전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이사님의 조언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전화 문자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문자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9991번으로 남겨주신 문자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33평을 매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 둘 다 고려하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아파트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지역의 향후 전망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이사님. 네, 영등포 당산동 브라운스톤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두 개가 나와요. 당산동 여기 브라운스톤과 이 또 브라운스톤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산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은 영등포동이에요. 그래 영등포동이니까 아무래도 이쪽 당산동 그 브라운스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는 좀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죠. 비역세권이고 주변에 뭐 업무단지도 별로 없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 목적이 좀 강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당산 여기 이곳인데요. 위치 자체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보시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비교적 새 아파트예요. 2015년도에 지금 입주를 했고요. 단지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 아마 실거주로 신축 아파트면서 실거주로 이곳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영등포라는 곳이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겸해서 들어가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가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곳이 보시면 단지가 좀 어우러져 있어요. 브라운스톤하고 이 주변 당산역 일대 아파트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거 여건도 상당히 양호하고 주변에는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투자 목적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연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당산역 9호선 일대 쪽으로 좀 붙이시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역세권으로 투자 목적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질문 주셨던 부동산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다 4점 주셨네요. 이유는요? 네.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가격은 괜찮아요. 그리고 실입자가 괜찮아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드렸는데요. 기왕이면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당산 역세권, 9호선 라인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산 역세권 쪽으로 조금 붙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점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상담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824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8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서울 주요 도심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곳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은 아니고요. 5년 정도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곳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도심권에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투자할 만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사님께 추천 받아보도록 하죠. 이사님. 네,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8천만 원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도심부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서울과 비서울과의 그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서울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진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역세권으로 붙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요 도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요 도심 쪽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강남, 서울의 3도심이 강남과 중구, 도심, 그리고 영등포
도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한 7천에서 8천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도심권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 투자 가능하시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강남 같은 경우는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되기를 하고 있는 곳이고, 도심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최대 업무타운과 최고의 상업지역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될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영등포 지역은 지금 그 예전에 구도심이었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 곳 모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향후 차익을 가져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냐 이런 걸 좀 찝어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활용을 하시거나 1:1 전화 상담 같은 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운 곳을 좀 긁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예약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참여 방법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정말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저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도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문가분을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1일에도 2월의 시작을 한번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쏠쏠한 투자 정보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후 2시에 합정리 2번 출구에서 호재와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윤재 이사님이 함께하는 투자 정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의 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죠. 용산구 청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일단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용산에 대형 호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호재, 업무단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런 주거단지의 개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그 향후 차익을 충분히 걷어가시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은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 15.61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6.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한 4월 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4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지금 아마 열심히 지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건물이 어디에 지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디에 지어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와 함께 이 용산구에 있는 다양한 호재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은 아직은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구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 물건도 숙대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숙대 입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바로 기숙사 있는 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요, 이 대학생 수요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의 그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사의 개발, 그리고 용산역의 개발, 용산권 업무단지의 개발, 이런 개발 호재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의 위성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숙명여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 마포 지역과 이 용산 지역을 보시면 위성사진 자체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뭐냐면 마포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개발이 되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미래 개발이 필요한 곳이고 개발이 되게 되면 그 가치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점이죠. 이만큼 뛰어난 입지 여건,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호재로 설명드리면 바로 용산의 역세권 개발, 용산 국제 업무단지에 대한 개발이 되겠죠. 용산역을 주변으로 이 철도청 부지를 이런 곳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 업무단지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산권의 배후 주거지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투자 꼭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기존에 그 철도청 부지가 철도 차량기지죠. 이 철도 차량기지 북부 역세권을 개발을 해서 호텔 기능과 컨벤션 기능 이런 업무단지 기능을 갖춘 그 복합 타운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입니다. 업무타운이 바로 옆에 그 서계 청파 지역에서는 바로 인근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장 큰 개발 호재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용산 역세권 개발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기반 시설의 확장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소식인데요. 강남 구간은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역에서 이 용산역까지 이 구간을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2022년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남과의 물리적인 거리, 그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죠. 지금 용산에 조금 단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강남과의 접근성인데요. 이 접근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교통 개선의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들의 영향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익형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만나보실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까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이사님? 네, 본 물건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으로 지어지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건을 보시면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 풀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대 입구생들을 위한 그런 그 월세 수익형이나 미래 차익형으로 접근하시기 아주 좋은 부분.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3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조금 저렴하죠. 그렇죠? 2억 2천에서 최대 한 2억 3천까지 예상이 가능하신데 한 1억 4천만 원대 투자 금액으로 용산을 투자를 하신다. 신축 건물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예상해 보신다면 3천에 한 80만 원 정도 현재 시세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한 2억 원 가까운 금액의 투자가 되게 되면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면서 향후 용산의 미래 가치까지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보시면 용산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개발 수혜, 그리고 완벽한 직주 근접성, 숙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수요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을 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두 번째 물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 오피스텔인데요. 그 가장 또 가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35.98제곱미터, 방 2개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3억 8,7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본 물건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수요 확보에 굉장히 용이하죠.
서초동의 법조타운, 그리고 교대 대학생, 그리고 그 서초동 법조 상권, 이런 상권 종사자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주변으로 강남의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 국제기로 복합지구, 강남역, 롯데칠동, 롯데타운 부지, 남부터미널의 현대사업 등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서초역부터 시작되는 이 테헤란로의 부활, 이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곳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 바로 강남역,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부터미널 바로 이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죠. 남부터미널도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셔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경부고속도로와 지하화 사업이 된다면 이 지역 개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시기에 아주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물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두개동 단지형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두개동의 단지형으로 들어오는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내부 사진을 실제 이제 내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거의 대부분의 수요층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또 시스템 에어컨 등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내부 마감 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분들 너무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두개동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실이 완벽하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익과 차익만 이렇게 신경을 쓰셔도 되는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본 물건을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또 관리를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부 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일조권 상당히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가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아직 서초동에 4억대가 되지 않는 가격인데요. 3억 8,7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3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7,700만 원으로 강남 요지에 도보 3분거래 초역세권에 내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지역 월세 수요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3천에 최대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2억대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우수한 입지여건이다라는 점이죠. 강남 중에서도 도보 3분거리 역세권 3호선 역세권이죠. 남부터미널역에서 3분거리 초역세권 당연히 풍부한 수요가 확보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강남 같은 경우는 풍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희소 가치의 증가에 의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대규모의 개발 호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로 복합지구라든지 강남역 인근 그리고 남부터미널의 업무타운 확장 공사 등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반해서 이런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수한 입지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서초동에 7,7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세미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명절 전에 마지막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가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개발 호재,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지고 가시고요.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약이 필수입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예약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 힘차게 달려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 많이 다시 보기 해주시고 또 시청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